작년 10월이었죠. 이제는 그 장관의 내정이 되고 난 다음에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한 그 이슈화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부분이 이슈화가 됐었냐면 자신의 딸이 할머니한테 8억 상당의 상가 지분을 받고요. 그 상가 지분을 증여를 받는데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내야 되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증여세를 내야 되죠. 자, 미성년자였던 그 장관 후보의 딸한테 8억 상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 받았던 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 미성년자 중학생이었던 그 친구가 2억에 해당되는 증여세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께서는 2억 2천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는 8억 구분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납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완전 달달달 뽑힌 적이 있었죠. 왜 뽑혔었냐면 이 그 장관에 지금 내정돼 있던 그 전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국회의원 당시에 이 편법적인 그런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에 대한 이제는 부의 불균형한 그런 이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막고자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세법과 증여세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를 하죠. 이런 부의 불균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딸한테는 이제는 할머니께서 8억 상당에 해당되는 이를 받게 하고요.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는 2억에 해당되는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자, 그러면 8억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2억으로 된다 친다고 하더라도 2억에 해당되는 그 어머니께서 이제는 딸한테 주기 때문에 증여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세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10년에 2천만 원이죠. 10년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까지 10년 동안에는 비과세입니다. 그 이후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였을 때는 10억이고요. 10%에 해당되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자,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5억까지는 20%, 자, 5억에서 10억까지는 30%를 내야 되죠. 이 정도로 자, 아까 보셨던 2억 부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 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더라도 자, 1억 정도, 1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내야 되고 이제 8천만 원,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를 내야 되는데 냈었나요? 내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지를 않았을까요? 그 미성년자 자녀한테 2억이나 줬는데도 하나도 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또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조금 다이나믹했습니다. 내정이 된다 안 된다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떻게 자녀한테 그렇게나 큰 돈 부분에 대해서 낼 수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2억 2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딸이.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었죠. 자, 탈세와 절세의 경계에 있어서 정말 줄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절세로서. 청와대도 장관의 이런 잡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탈세로 보지 않고 절세로 봤기 때문에 임명에 동의를 했었죠. 자, 어떻게 이 차용증을 써서 이렇게 비과세를 받았을까요?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차용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이자 납부일이 들어가고, 이자율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그 세법상으로 차용증에 해당되는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맥스 금액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납부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제 납부 금액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작성하기에 따라서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렇게 작성만 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증여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준다고 차용증 작성을 했을 때 증여세가 한 푼도 없습니다. 자, 우리 세법이 정말 재밌어요.
세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법상 이자율을 자 이렇게 차용증 이제는 어머니께 빌려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그 금액 그 부모 간의 뭐 동거래라든가 그런 거래에 있어서 이제 이자율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않지 않겠습니까? 세법에서는 이를 공통적으로 4.6%로 보고 있어요. 4.6% 사실 시중 금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꽤 높죠. 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4.6%예요. 4.6%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이제 해당 빌려줬던 그 금액과 곱해서 연 이자를 총 계산을 했을 때 1,000만 원 미만이게 되면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다라는 자영증만 있었을 때 1,0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자를 납부를 해야 돼요.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는 겁니다. 굉장히 1,000만 원이나 그 기준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아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금액 1,000만 원 미만만큼만 줬습니다. 그게 2억 1,400만 원 정도예요. 한 500만 원 가까이인데 그 금액만큼 4.6을 곱하게 되면 1,000만 원 딱 떨어지거든요. 그만큼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편법적인 증여가 될 수가 있어요.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이 아닌 그런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법적 이런 조그마한 그 사이드로 이렇게 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조금 야당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패고 그렇게 했지만서도 임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법에서 명시를 하는 것은 4.6%에 해당되는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의 차액을 1,000만 원 미만이면 또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용한다라고 차용증만 있었을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자율, 대출을 봤을 때 한 3%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아요. 해당되는 그 어느 정도의 금액을 3.6%로 받아놨다고 쳐봅시다. 그 금액을 받아서 자녀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에서 나타내는 그 이자율이 4.6%고요. 해당되는 3.6%를 대출을 받아서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차액만큼의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인가요? 1%죠. 자, 1%가 1,000만 원 이하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일까요? 자, 10억이죠. 10억을 대출을 받아서 준다라고 하게 되면 3.6%의 이자율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증여세를 낸다거나 그러지 않아 차용으로 본다.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 자, 차용증 작성하는 거 해당되는 금액, 이자율 그리고 납부 기일만 작성을 하게 되면 차용증 형식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자율 명시를 한다고 이자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10억 미만이었을 때 그래서 그 차액이 4.6%는 고정 금액이고 해당되는 대출을 실행했을 때의 그 금리는 변동이겠죠. 3.6%를 가정을 하게 되면 1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차용증만 작성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다른 예를 든다면 부동산 담보대출 한 2% 되지 않겠습니까? 자, 부동산 담보대출로 2.6%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세법에서는 이자율 4.6%예요. 2.6% 빼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2% 됩니다. 자, 2%에서 얼마를 곱했을 때 1,000만 원이 될까요? 2%를 곱했을 때 얼마가 돼야지 1,000만 원이 될까요? 5억입니다. 자, 부동산 담보대출로 이제는 자녀한테 차용증을 써서 차용을 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5억이 된다면 증여세가 없고 이자를 납부를 하지 않는다도 차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절세 방법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그 장관이 임명이 됐을 때 저도 이를 알고는 있었는데 적용시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적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봤던 자료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초상주층, 우리나라 1%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라왔던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성년자 기준으로 이하일 미성년자이면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럼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주고요. 10살 때 2천만 원 주고 20살 때 2천만 원 주게 되면 비과세고요. 성인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비과세 부분인데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준다라고 하게 되면 비과세고요.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1억에 해당되는 거. 5천만 원 제외하고 또 1억을 준다. 총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1억만큼에 해당되는 10%를 매기고요. 1억 이상이 되는 금액. 1억부터 5억까지는 20%, 5억부터 10억까지는 30%. 그러면 이 장관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얼마를 세금으로 냈었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이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2천만 원만큼 비과세고요. 1억만큼 해당되는 그 금액이 10%. 그러니까 2천 플러스 1천만 원. 2억이라고 치고요. 2억 2천이라고 치고. 그럼 2억 2천이라고 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 나머지가 2억이 남죠. 2억 부분에 대해서 1억은 10%에 1천만 원 내야 됐었고요. 나머지 1억 이상 같은 경우는 이제 20%니까 2천만 원 냈었어야 됐어요. 그럼 총 3천을 냈었어야 됐는데 3천만 원만큼 절세를 한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외적으로도 굉장히 세법에 대해서 책도 여러 권 읽었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던 그 자료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증여라든가 상속을 했을 때에 해당되는 세무사 부분과 굉장히 협의를 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한 5-6개 정도 이런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그 전문가들은 얼마만큼 알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한 호기심이 들 정도입니다. 한번 증여세, 상속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비결은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everyday 그거를 문제 없이 꼭 영어로 execution을 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이것으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 본 대한민국 1% 초상류층, 최상류층의 절세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